직장 내 관계 문제로 인해서 퇴사나 이직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팀원 모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내 스스로가 불편하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참다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예의를 반말아 드셨습니까?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직장 내 관계 문제로 인해서 퇴사나 이직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나는 이 직장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곳에서의 하는 일들이 나에게 너무 잘 맞는데 단 하나의 이유, 그 회사만 가면은 누군가로 인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지.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도저히 견디다 못해 안 되겠다. 퇴사를 해야겠다. 또는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정말 퇴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처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 사람이요, 무서워서 피하기보다는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하시면서 퇴사나 이직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특정 인물이 아닌 팀 내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더욱이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다 한들 어떤 곳에 가든지 대부분의 사람과 관계의 문제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먼저 체크하세요. 내가 지금 직장 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 인물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팀원 모두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처음 겪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경험했던 것인지, 이것을 체크하게 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끝까지 문제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관계의 문제는 형성되게 될 것이고, 내 스스로가 문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직장 내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닌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경우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고요. 오로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한들 여기에서 관계의 문제는 해결은 되겠죠. 그 사람과의. 그런데 또다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독특한 사람이 다른 회사라든지 다른 사회생활에 있어서 없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결의 이상한 사람이,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면은 또 퇴사를 하거나 또 이직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또다시 패턴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너무 모독을 해가지고, 또는 나와 너무 성향 차이가 있어서 나는 작은 실수에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작은 실수에도 무슨 큰일이 터진 것처럼 욕설을 남발하면서 폭언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들어서 회사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초조하고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냐면요, 나는 나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불편하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좋은 것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나의 불편함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의 불편함을, 기분 나빴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표현을 했는데도 그게 끊임없이 나타나는데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표현하지 않았을 때 남는 감정과 그리고 표현하고 나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을 때를 보면은 그래 내가 여기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된다면 아 저것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든 저것을 인지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 과정이 조금 쉽게 이루어지는데 표현을 하지 않은 채 그게 반복되면은 아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참다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예의를 반말아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서 퇴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서 폭발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민하거나 너무 피곤할 때는 이전에 기분 좋거나 컨디션 좋았을 때 들었던 말들도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이 더 막 날카롭게 들리는 경우도 많은 것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좋았을 때 외부로부터 뭐 부정적인 대우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기분이 나쁘거나 좀 부정적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다. 또는 그렇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내 감정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특히나 더 잘 표현이 되겠죠? 부드럽게 저기 누구씨, 은지씨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내 실수에 대해서 나도 인정을 하는데 거기까지 말하면은 내가 좀 수치심이 들고 좀 부끄럽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음엔 좀 조심해줘요. 나도 실수 고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무엇 때문에 뭐 수치심이 들었는지 그렇게 제가 실수를 한 건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까지 하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뭔가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비교까지는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이런 거를 막 꾹꾹 쌓아놓거나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할 때 그 사람이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실수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게까지밖에 못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더 막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실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라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분명히 나를 기분 상하게 이야기한 건 저 사람인데 내가 열폭한 것 같아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상한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은 무엇 때문에 수치심이 느끼거나 아니면 부끄럽거나 분노가 났거나 짜증이 났다면은 그거를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비교하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근데 이것도 좀 연습하셔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은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네요. 라고 한다든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뭐 이렇게 표정만으로 하면 알겠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표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느낌인지 그리고 나의 어떠한 언행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너의 어떠한 행동과 말투와 언어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 전달하고 표현을 해도 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힘듦, 우울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게 먼저겠죠. 무슨 말을 들으면 내가 저 말을 듣고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내 감정을 알아야지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직장 관계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힘든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은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하면은 나를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글을 적게 되면은 그게 조금 객관화되고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내가 조금 투머치였네, 아니면 내가 좀 과했네, 이럴 수도 있는 거네, 또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느낀 거였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발견하고, 그게 된다면은 표현에 있어서 더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지만 하게 되더라도 그 타이밍을 늦출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가거나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인지라고,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 내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쁜지, 어려운지,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담사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자기 자신의 감정을 한번 일기로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언제든지 자신이 좋고 싫어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해보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지하시고 항상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글을 쓰면서 내 자신을 객관화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문제 때문에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이걸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되려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퇴사나 이직을 한다면은 내가 만약 이 일이 너무나도 잘 맞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해보되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한번 진지하게 이직과 퇴사를 고민해 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